두 번째는 인간의 삶을 존중한 집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보금자리라는 인간이 어우러져 사는 것에 대한 진솔한 어떤 그 모색이 있느냐, 또 어떤 따뜻한 마음으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접근했느냐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집합주택이기도 합니다만 이 집합주택, 예를 들면 1921년에 암스테르담에 들어선 에헨하르트 집합주택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 집합주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합주택은 사회적 예술이다. 집합주택은 예술이다. 그런데 그 목표는 사회 전체가 향유하는 예술이다. 사회 전체라 하면 뭐 돈이 많은 사람부터 돈이 없는 저소득층까지 모두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제가 따옴표로 쓴 것은 그 당시에 암스테르담의 주택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집합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최고의 건축가를 고용하고 최고의 디자인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회주택의 레벨을 처음부터 높게 가져간 대단히 중요한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집합주택을 이렇게 둘러보면 어떻게 벽돌을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했구만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로 곳곳이 표현적입니다. 지금 파도가 이렇게 파동치는 저 벽체는 아마 네덜란드가 바다에 있는 나라고 계속해서 해양국가로서의 그 찬란했던 역사를 저렇게 파동치는 파도를 저기다가 입힌 것이고 곳곳에 그 바다를 연상시키는 모티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전직 선원이라든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여기 옆에 있는 사진에서 보면 저 탑이 진짜 웃기는 물건이거든요. 저 탑을 왜 꼽았냐 이거. 집합주택에다 저 탑을 꼽는데 저 공사비가 지금 아마 시가로 하면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저 탑을 올리지 않겠어요? 벽돌을 저렇게 정교하게 쌓아 올리려면. 그렇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왜 집합주택에 이렇게 돈을 많이 낭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건물을 설계한 미셸 데 클레르크는 가난한 사람들이 충분히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 탑은 꼿꼿이 서서 가난하지만 절대로 기죽지 말고 열심히 살면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보면 선언문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 전체에서 딱 서가지고 어떤 이 지역을 지키는 향도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돈을 많이 들여서 저 탑을 세우는 것은 결코 낭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집합주택에는 이 저소득계층을 위한 따뜻한 사랑, 너희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중요한 집합주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집합주택은 또 동시에 1921년도에 만들어진 집합주택인데 스팡원, 그러니까 로테르담의 스팡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집합주택입니다. 이 1920년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건축가들의 고민이 보통이 아니에요. 집합주택이라는 것은 처음 나왔는데 도대체 이 집합주택이란 전체 덩어리를 어떻게 나눠서 골고루 나눠줘야지 여기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불만이 없이 행복하게 살겠냐. 그건 분배의 문제죠. 우리는 지금 집합주택을 너무 고층 고밀로 짓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뭉뚱그려 던져주지만 실제로는 넓은 땅에 한 200세대 정도가 산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 땅은 어디며 내 공간은 어디냐를 따져주는 거죠. 따라서 그거를 섬세하게 나눠주는 것이 건축가의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주택에 대해서는 저는 집합주택의 교과서다 이렇게 집합주택이 추구해야 될 모든 목표를 우리가 얘기해 보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개체성, 그 다음에 각각의 개별주택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기의 영역성, 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뮤니티와 프라이버시의 균등한 조화, 그런 것들이 이 집합주택에 대부분 다 담겨 있거든요. 지금 가운데 오른쪽 사진에 보면 중앙에 이 건물의 가운데 중앙에 공공시설을 넣었어요. 마치 시청사처럼 깃발이 이렇게 휘날리는 건물에 저기 보면 공중 목욕탕이라든지 무슨 다가소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성체의 중심이죠. 상징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집합주택이 4층인데요. 1층, 2층은 플랫입니다. 그러니까 1층, 2층은 그냥 계단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아파트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개인 마당을 이렇게 대강 줬어요. 그게 큰 혜택이죠. 3층, 4층에 사는 사람들은 두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3, 4층을 한 세대가 쓰죠. 그리고 바깥쪽에 지금 밑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공중 가로를 걸었어요. 한 2.5m 정도 폭이 상당히 넓은 길을 갖다 걸어준 거죠. 그 길을 마당처럼 쓰게 해준 겁니다. 따라서 가만히 따져보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크게 특별히 뭐 자기가 손해본다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공간에 대한 혜택을 균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합주택은 우리가 흔히 블록형 집합주택이라고 얘기하는 집인데 보통 블록형 집합주택은 한 덩어리로 나눠서 가운데 큰 공간을 두게 되는데 여기서는 공간을 차게 나눴어요. 한 대여섯 개로. 그렇게 해서 여기 사는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라고 대강 치면 그중에 약 40세대 정도씩 공간을 나눠서 중간 정도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개별주택에다가는 또 세부적인 마당을 부여하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찬찬히 나눠서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어떤 그 배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당시의 설계는 1920년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이 건축가의 생각이 얼마만큼 이렇게 깊었나? 어떻게 해서 이 브링크만이라는 사람은 집합주택을 이전에 설계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합주택의 모든 것을 다 갖췄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지학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신지학이라는 게 요새로 치면 그냥 무당? 아니면 신과 접신? 갑자기 눈을 번쩍 뜨니까 답이 있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뭐 그렇게 진지하게 그런 글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이 집합주택이 가지고 있는 그 성능이 워낙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그 선례도 없는데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뭐 보통 공동주택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 할 때 이 집이 제일 먼저 나오고 학생들은 이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은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리마 드 프랑스라는 이 집합주택은 제가 제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소개자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뭐 우연히 뭐 이 문헌에서 이 집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은 페르낭 푸이용이라는 건축가가 우리 처음 들어보는 건축가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아마 약간 과장법으로 얘기 좀 하면 르콜비주의 다음 가는 건축가 정도. 프랑스가 한때 그 엄청난 그 저질 아파트를 20년 동안 때려 짓는 동안에 이 페르낭 푸이용만은 회사를 만들어서 상당히 탁월한 아파트를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파트는 다른 사람의 아파트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프랑스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지은 집합주택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 가장 큰 덩어리가 200기둥이라고 하는 이 집합주택이고요. 모델로 가보면 그 맨 왼쪽에 저 위에 있는 것이 저 클리마 드 프랑스라는 전체 집합주택의 모형이고 조대로 지어졌습니다. 이 알제리는 100년 정도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알제리 사람들을 갖다가 학대하고 그 핍박했는지는 뭐 유명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베껴 먹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정치가들 중에 양심 있는 정치가도 좀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알제의 시장이었던 ዣ크 슈발리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알제리 사람들이 너무 궁핍하게 사는 것을 보다 못해 도저히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으니 집으로 이 사람들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베르낭 부용에게 편지를 써서 제발 좀 도와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베르낭 부용이 알제에 들어가서 한 7, 8년 정도 일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두세 군데 지었는데 그중 대표작이 이 클리마 드 프랑스라는 아파트고 가운데 있는 저 큰 집합주택의 규모는 그 밑에 있는 파리에 있는 팔레 루아얄과 똑같은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팔레 루아얄이라는 그 파리 사람들의 자긍심이 모여 있는 과거 귀족들이 놀던 뭐 궁전이죠. 그 똑같은 것을 알제리의 빈민들에게 준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옆에 공사 짓는 과정을 보시면 기둥이 쫙 들어가서 1m 폭의 기둥이 2m 간격으로 들어가니까 1, 2, 1, 2의 간격을 그리면서 7m 높이로 쫙 지나가는데 사실 좀 못 가봤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 보통이 아니겠다. 이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될 만큼 그 북아프리카의 가장 좋은 공공 공간이란 얘기를 듣는 거죠. 그 밑에 사진에 보시면 저 200 기둥의 아파트의 벽체가 지금 모델에서 보면 점이 뽀뽀뽀뽀 찍힌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확대하면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보통 여기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성들의 프라이버시를 극도로 지키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렇게 집에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랍에 가면 보통 여기에 있는 마수라비아라는 그 창이 있는데 그 창이 이렇게 섬세하게 목조 창이죠. 패턴도 되게 예쁜 패턴들이 많은데 여자들은 이렇게 내려다 보죠. 창이 촘촘하면 내려다 봅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그렇지만 밖에서는 도저히 안 보이죠. 이게 프라이버시를 되게 지키는 되게 독특한 창인데 그 창의 패턴이 저 바깥쪽에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클리마트 프랑스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집들은 전통, 그러니까 아랍의 문화, 아랍의 전통이라는 것을 모두 상당히 다양한 그 전통적 기법을 집어넣는 거죠. 따라서 이 집합주택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승리이고 그다음에 1950년대 정도의 그 전통과 문화라는 것을 존중하는 집합주택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인간애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카르도 보필이 설계한 아브락스 집합주택은 제가 30개를 뽑을 때 항상 빠졌다가 들어오고 또 빠졌다 들어오고 한 되게 이 불굴의 사나이입니다. 왜 이걸 빼냐 하면 퇴폐적이기 때문에 뺍니다. 어떻게 20세기에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느냐? 20세기에다 어떻게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이건 정말로 비교과서적이고 비교육적이라 이것을 넣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것이 담고 있는 이념이요. 이런 이념이죠. 노동자들을 궁전에서 살게 하라. 그리고 서민에게 베르사유를 제공하라. 라는 그 이념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 이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리고 불굴의 의지력, 이 리카르도 보필과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에도 굴하지 않고 그 서민들에게 궁전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 고집스러움. 그리고 모든 집은, 집합주택은 절대 진부하면 안 된다. 독특하고 개성적이고 뚜렷한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이요. 따라서 저는 이 고전적 상징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비판이 무지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집을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후배 학생들에게 이렇게 집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통념을 다 뒤집어 엎는 그 파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혁이면서도 전통의 고수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합주택에 담긴 파격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노동, 가난이라는 그 이념, 그 어떤 그 색깔도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아파트가 전원도시의 이념이 들어오면 푸른 녹지에다가 듬성듬성 하얀 집들을 짓는 그 독일풍의 그 전원도시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좋지만 그게 계속되면 그것이 다르게 변질되니까 아예 딱 완전하게 통합해서 바로크적인 구성을 하는 것 그것도 도시의 어떤 미를 위해서는 하나의 그 진행 방향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부함을 탈피하고 어떻게 보면 집합주택이 담아야 될 풍부한 의미 그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집합주택이 가지고 있는 상징주의를 통해서 그들만의 세계를 제공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애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인간 또는 커뮤니티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꼭 이 후타쿠보라는 이 집합주택을 얘기합니다. 일본의 야마모토 리켄이 설계한 집합주택이죠. 1991년에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에 등장한 이 집합주택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론은 가족과 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한 되게 중요한 모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은 이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 리케 야마모토는 계속 몇 년 전에 낸 책 제목이 탈주택이라는 책인데 집을 부시자라는, 그가 얘기하는 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갑종 광화문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 뭐랄까 딱 폐쇄된 아파트, 그것이 일본 사회를 완전히 고립된 그들만의 사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사회가 개인주의로 가는데 원흉이 집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주택 정책을 썼습니다. 1가구 1주택. 그것이 국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주택공단에서 집을 무수히 지어가지고 1가구 1주택 4인 가족에게 집을 주는 정책을 썼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는 그런 정책은 사회 가족 구조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고 그것을 지켜본 건축가들 다 공범이란 말을 쓰더군요. 건축가가 공범이다. 1가구 1주택을 그냥 방치한 공범이 건축가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가 젊은 시절에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집합주택을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그가 얘기하는 그 시키라는 일본말, 그 경계, 문지방,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이렇게 운영하면, 자 이렇게 물어보죠. 커뮤니티 프라이버시가 장치의 문제냐 아니면 관습의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장치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그렇게 정하면 커뮤니티 프라이버시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자꾸 장치로 통제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그냥 눈 딱 감고 집을 전부 다 폐쇄시켜버리고 바깥쪽에는 도저히 중정으로 못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저 여기에 사는 가족들만 중정을 쓰게 하고 중정 쪽으로 문을 다 열어 제껴가지고 일만 있으면 중정에 나와서 같이 파티도 하고 놀게 하면 어떠냐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파격적인 실험인 게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간 제국주의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통제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총체적인 평가는 일본 사회의 그 가족 위주의 생활을 깨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노력이고 그것은 결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이 참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기를 되게 갈망을 해요. 그래서 2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하나는 판교에 했고 하나는 세곡동에 임대주택을 설계했는데 이 세곡동에 대한 프라이드가 이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제가 이분을 만났는데 세곡동의 그 할머니들이 그 김장하는 사진 뭐 이런 거를 펼쳐놓고 나서 자기의 생각이 맞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집은 자꾸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곡동 프로젝트가 임대 아파트인데 대강 다 열었어요, 복도 쪽에. 그러니까 철문을 두지 않고 이렇게 문을 대강 다 유리문으로 열었는데 LH공사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죠. 우리를 갖다가 무슨 모르모트 취급을 하느냐, 왜 우리를 다 보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데모하고 해서 대강은 적당히 닫았지만 그래도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케 야마모토는 그것이 잘 작동하는 것이 자기 이론이 잘 논리적으로 설득되는 것을 원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여름에는 되게 잘 작동해요. 참 작동하는데 이분이 탈주택이라는 책에 보면 그 자기가 실험한 이 후다쿠보 집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판교 아파트라든지 판교에 있는 연립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곡동에 있는 이 임대 아파트를 되게 많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 이론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집합주택 분야에서 제 1인자다라는 얘기를 들을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브링크만의 그 스판겐 집합주택은 1920년대 건축가가 어떻게 하면 공정한 공간 배분의 문제를 고심했던 커뮤니티의 고민이라고 치면 이것은 20세기가 대강 문이 닫힐 때쯤 해서 왜곡된 사회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어떤 공간 체계로 다시 커뮤니티로 이것을 다시 옮아가게 하느냐의 문제를 고민했던 하나의 똑같이 커뮤니티와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고심했던 건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